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마을과 중동의 이슬람 문화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복 입은 히잡 쓴 여성이 마을 잔치에 참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튀르키예에서 온 역사학자 하디제는 오스만 제국과 아시아 문화 교류를 연구하러 한국에 왔지만 그녀가 만난 한국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전통이 희미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그녀가 시골 출신 공무원 준비생 조선우를 만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문화적 갈등, 가족의 반대,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앞, 히잡을 쓴 한 여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디제 아슬란, 튀르키예 국립대학 박사과정 연구원이자 오스만 제국과 아시아 문화교류 연구자였죠. 그녀는 1년간의 서울대 교환연구원 생활을 앞두고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하디제의 눈에 비친 한국은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공항의 유리벽과 첨단 시스템들이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게 진짜 한국인가? 하디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이슬람 문화권의 역사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풍경은 마치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디제 옆에는 사촌 오빠 오르한 알틴이 함께했습니다. 오르한도 튀르키예에서 공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온 유학생이었죠. 이제부터 내가 내 보호자야. 여기서 조심해야 해. 한국 남자들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오르한의 말에 하디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푼 하디제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알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하디제는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하디제는 서울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헤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디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수수한 차림의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영어 가능해요? 하디제가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선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주 공부하거든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디제는 자신이 찾는 책에 대해 설명했고 조선우는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디제는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선우와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아슬란 씨. 조선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디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요? 하디제가 의아해하자 조선우는 지난번에 책 대출할 때 이름표를 봤어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디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여성의 개인정보에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우의 순수한 표정을 보니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연구는 잘 돼가나요? 하디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우는 저는 연구자가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 하디제는 더욱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저 시험 준비생이구나 생각하며 대화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디제는 조선우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깊은 무언가가 있는 듯했죠. 하디제의 서울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 국제교류센터에서 안내문을 발견했죠. 전통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이너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다. 하디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말 좋겠는데?
하디제가 프로그램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슬란 씨, 이 프로그램 관심 있으세요? 조선우였습니다. 하디제는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봉사자예요. 제 고향이 바로 그 마을 근처거든요. 주말이 되어 하디제는 전통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한 마을에 도착하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기와지붕의 한옥들과 좁은 돌담길,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하디제가 책에서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활동은 한복 입기 체험이었습니다. 하디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히잡을 쓴 채로 한복을 입어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선우는 물론이죠. 한복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디제는 천천히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히잡과 함께 입은 한복은 독특했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죠. 마을 할머니들이 하디제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외국에서 왔는데도 한복이 찰떡같이 어울리네. 한 할머니가 다가와 하디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히잡이 꽃무늬였으면 더 예뻤겠다잉.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하디제는 감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장작불에 솥을 걸고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하디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나요? 무슬림으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이었죠. 조선우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비빔밥은 채소와 소고기로만 준비했어요. 미리 말씀드려서 할머니들이 특별히 준비하셨죠. 점심 식사 후 마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하디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을 할머니들의 따뜻한 권유에 함께 참여했죠. 윷놀이를 배우며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진정한 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프로그램에 늦게 합류한 오르하니 하디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하디제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죠. 하디제,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슬림 여성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오르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선우가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오르한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오르한의 거친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디제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오르한, 그만해.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조선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하디제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조선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마을에 살아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하디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현대 국가 이면에 전통과 정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나라였죠. 그리고 조선우. 처음에는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만 보였던 그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늦은 저녁 시간. 하디제는 책장 사이에서 한국 전통 의례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체험 이후 그녀의 연구 방향이 조금 달라졌죠. 단순한 역사적 교류가 아닌 현대 한국에서 살아남은 전통 문화의 모습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시네요. 조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디제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마을 체험 후에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조선우 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조선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매일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 중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고향에서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하디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 생활이 낯설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다음 날 하디제는 캠퍼스 카페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르한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그 한국 남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오르안의 말투는 비난조였습니다. 하디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냥 연구에 도움을 주는 친구야. 문제될 게 없어. 오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디제, 너 무슬림 여성이야.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건 옳지 않아. 게다가 한국 남자라니. 그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하디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네가 결정할 수 없어, 오르한. 나는 성인이고 내 판단을 믿어. 며칠 후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디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식사를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단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라마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새벽 하디제가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조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슬란 씨. 라마단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조선우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인데 혹시 드셔보실래요? 돼지고기는 없어요. 하디제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종교적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조선우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어요? 하디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슬람 문화에 관한 책을 좀 읽어봤어요. 라마단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디제의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함께 식사할래요? 하디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주방에서 두 사람은 이슬람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고 동이틀 무렵에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우는 라마단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하디제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죠. 터키 요리를 인터넷에서 배워봤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툴게 만든 터키식 빵을 내밀던 조선우의 모습에 하디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조선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같이 느끼고 싶어요. 그 말에 하디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녀의 신앙과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갈 무렵 하디제는 자신의 마음이 조선우에게 점점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무슬림 여성으로서 다른 종교의 남성과 가까워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질문이 하디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하디제와 조선우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둘은 이제 단순한 도서관 지인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삶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어느 주말 조선우는 하디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 고향에 가보지 않을래요? 할머니를 뵙고 진짜 한국 시골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하디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선우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이 무슬림 여성으로서 적절한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학문적 호기심과 조선우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디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르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쳤어? 무슬림 여자가 결혼도 안 한 남자랑 여행을 간다고? 정신 차려, 하디제. 오르안의 목소리가 기숙사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디제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학술적인 목적이야. 그리고 난 성인이야, 오르한. 내 판단을 믿어줘. 기차를 타고 진주로 향하는 길, 하디제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푸른 논과 산, 작은 마을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그녀의 눈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네요. 하디제가 감탄했습니다. 조선우의 고향집은 작은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과 기와지붕의 한옥이었죠. 마당에는 감나무와 고추, 상추 등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조선우가 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곧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가 왔구나.
그리고 이 아가씨는 할머니의 눈이 하디제에게 향했습니다. 하디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디제 아슬란이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네. 히잡이라는 거 쓴 거지? 텔레비전에서 봤다. 참 곱구나.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하디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들어와서 밥 먹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놨다.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각종 나물, 생선구이 등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하디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음식에 돼지고기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다, 없어. 우리 선우가 다 얘기해줬어. 무슬림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걱정 말고 먹어라. 식사 후 할머니는 하디제에게 한국 전통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쑥차다. 몸에 좋아. 하디제는 감사히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 하디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하디제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라면 김치 담글 줄 알아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 하디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미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김치 담그기가 끝난 후 할머니는 하디제에게 작은 항아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다. 서울 가져가서 먹어라. 하디제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조선우는 하디제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름답네요. 하디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조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디제 씨,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디제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디제 씨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문화, 다른 종교지만 제 마음이 자꾸 하디제 씨를 향해요. 하디제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백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선우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요. 종교, 문화, 가족. 쉽지 않을 거예요. 하디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선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디제 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싶어요. 종교도, 문화도, 가족도.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하디제는 할머니가 주신 김치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디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하디제의 일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연구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날이 많았죠. 그러면서도 조선우와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마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조금씩 시기가 달라지는 라마단은 이번에는 한국의 무더운 여름과 겹쳤죠. 해가 긴 여름철에 단식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조선우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디제를 도왔습니다. 그는 라마단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고 해가 진 후에 하디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기숙사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터키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서툴게 만든 터키식 빵과 요구르트 소스를 내미는 조선우의 모습에 하디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르아는 점점 더 하디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디제가 조선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디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마단 기간에 이렇게 남자와 어울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하디제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르한, 조선우는 내 종교를 존중해주고 있어. 그는 단지 라마단 기간에 나를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오르한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여기 와서 완전히 변했어.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품위는 어디 갔어? 이모에게 다 말할 거야. 라마단이 끝난 후 하디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선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죠.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종교적 공존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하디제는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책은 하디제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다음 날 하디제는 조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 강물은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하디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선우 씨,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조선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하디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렸나요? 하디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이 내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 가족들의 반대. 조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하디제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디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부모님은요?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여성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봤어요? 조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 행복을 원하세요. 할머니는 이미 하디제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디제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섣부른 결정보다는. 조선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하디제 씨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하디제와 조선우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 가족에 대한 생각, 미래의 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어느 날 조선우는 하디제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방행정을 통해 시골 마을들을 살리고 싶어요.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우가 지원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죠. 축하해요. 정말 기뻐요. 하디제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조선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1차뿐이에요. 면접까지 남았어요. 조선우의 행정고시 면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디제는 조선우의 면접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 빈 강의실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죠. 공직자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하디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며 질문했습니다. 연습 중에 하디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슬림 여성과 결혼한다면 공직자로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조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종교나 문화적 배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공직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더 넓은 시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당일 하디제는 조선우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면접 잘 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조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끝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선우는 커피잔을 돌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정말로 물어봤어요.
외국인, 특히 무슬림 배우자를 둔다면 공직자로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하디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연습 중에 던진 질문이 실제로 나온 것이었죠. 조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더 넓은 시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요. 하디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오르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디제와 조선우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하디제, 지금 당장 나와. 오르한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르한, 진정해. 여기서 무슨 짓이야? 하디제가 대응했습니다. 오르한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이모에게 전화했어. 이모가 너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그 말에 하디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르한? 하디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르한은 조선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같은 한국 남자가 무슬림 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디제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오르한의 거친 말에 카페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하디제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터키어로 길게 이어진 대화는 감정적이었습니다. 하디제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니? 전화를 끊은 후 하디제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가족과 종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선우에게 상황을 간단히 문자로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우 화가 나셨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하디제는 조선우와 연락을 끊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하며 알라의 인도를 구했고 이슬람 경전과 문화 간 결혼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고민 끝에 하디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조선우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디제는 조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디제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선우의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조선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조선우가 안심시켰지만 하디제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조선우의 부모님이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단단한 체격의 무뚝뚝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단정한 차림에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디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디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조선우의 부모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디제가 왔구나. 얼른 들어와. 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에 하디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어색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하디제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디제는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치고 그릇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우의 어머니가 하디제를 멀리하려 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송편은 어떻게 빚는 건가요? 하디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선우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송편 반죽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 가운데 소를 넣고 접어요. 하디제는 서툴지만 열심히 송편을 빚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도 손재주가 좋네. 조선우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디제는 기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추석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할머니가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디제야, 너희 나라에도 추석 같은 명절이 있니? 하디제는 이슬람의 주요 명절인 라마단 바이람과 쿠르반 바이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너희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구나. 조선우의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디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건 어느 문화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조선우의 부모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조선우의 어머니가 하디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와 우리 아들의 관계를 아시니? 하디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금도 걱정이 크시죠. 하지만 저는 조선우 씨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만나보니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조선우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걱정이 컸어. 외국 며느리라니. 동네에서 뭐라 하겠냐 싶기도 했고. 하지만 오늘 하루 너를 보니 네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겠다. 하디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하디제는 조선우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조선우의 어머니가 하디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 말에 하디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우와 하디제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하디제 씨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하디제 씨 가족은 조선우의 말에 하디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큰 걸림돌이죠. 특히 어머니. 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터키에 가서 하디제 씨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 말에 하디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할 수도. 조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게 왜 위험하죠? 저는 진심으로 하디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디제 씨 가족의 축복도 받고 싶어요.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하디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터키에 계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당장 터키로 돌아가야 해요. 하디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우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제가 함께 갈게요. 하디제는 놀랐습니다. 함께요? 하지만 지금은. 조선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하디제 씨와 함께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디제 씨 부모님을 뵙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터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자 하디제의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지만 조선우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니? 하디제는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조선우예요. 한국에서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하디제는 서둘러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하디제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조선우에게 향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니? 하디제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조선우입니다. 하디제와 진지한 관계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터키어 인사말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디제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하디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디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아버지. 조선우와 저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는 제 신앙과 문화를 존중해주고 저도 그의 문화를 존중해요. 조선우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터키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꾸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조선우는 몇 주 동안 그 구절을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고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이여, 실로 우리는 너희를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부터 창조하였으며 너희를 민족들과 부족들로 나누었으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실로 알라 앞에서 너희 중 가장 존경받는 자는 가장 경건한 자라. 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정통하시니라. 병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디제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어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조선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디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계속 무슬림으로 살 수 있겠소? 조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하디제의 신앙을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디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조선우가 꾸란 구절을 암기한 노력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대가 우리 딸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니. 그날 밤 하디제는 병원 근처 호텔에 조선우를 데려다주고 부모님과 함께 병실에 남았습니다. 병실에서 하디제는 부모님에게 조선우와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조선우가 어떻게 그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녀를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하디제의 부모님은 조선우를 병실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우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 직업, 미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과 터키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우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희의 관계를 축복한다면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말에 하디제와 조선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조선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양쪽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른 니카 의식과 한국의 전통 혼례를 모두 치르고 싶습니다. 하디제의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도 너희 관계를 지지하겠다. 그 말에 하디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디제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하디제와 조선우는 일주일 동안 터키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선우는 하디제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디제의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친척들이 의아해했지만 조선우의 진심과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디제의 사촌 오르한조차도 조선우를 직접 만난 후에는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가 하디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만약 그녀를 아프게 한다면? 오르한의 경고에 조선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 하디제와 조선우는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후 두 사람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양쪽 전통을 모두 담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죠. 이슬람 니카 의식과 한국 전통 혼례를 같은 날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하디제가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5월 중순으로 정해졌습니다. 터키에서 하디제의 가족들이 오고 한국에서는 조선우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디제는 특별히 웨딩드레스와 함께 전통 한복도 준비했고 조선우는 터키 전통 의상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디제가 연구하던 대학에서 중요한 학술대회가 결혼식 날짜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하디제의 박사과정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녀는 발표자로 초청받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하디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술대회를 포기할게요. 우리 결혼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조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오전에 하고 학술대회는 오후에 참석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런 도전들의 연속이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직업, 다른 배경.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먼저 이슬람 니카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디제의 아버지가 이맘 이슬람 성직자와 함께 의식을 이끌었고 조선우는 사전에 배운 아랍어 문구를 정확하게 발음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니카 의식이 끝난 후 곧바로 한국 전통 혼례가 이어졌습니다. 하디제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조선우와 함께 전통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히잡 위에 족두리를 썼는데 이 독특한 조합이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양가 할머니들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조선우의 할머니가 하디제의 할머니에게 직접 만든 한과를 건네자 하디제의 할머니는 터키 전통 디저트인 바클라바를 답례로 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간단한 오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터키 전통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고 하객들은 새로운 맛을 즐기며 문화적 경계를 허물어 갔습니다. 오찬 중에 하디제의 아버지가 일어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우를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하디제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메이크업을 한 채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디제가 학술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조선우와 양가 가족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디제의 발표를 듣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조선우가 말했습니다. 하디제의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오스만 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한국과 이슬람 문화권의 역사적 연결성에 대한 그녀의 통찰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하디제와 조선우는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요. 하디제가 말했습니다. 조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일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결혼 후 1년 하디제와 조선우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우는 지방행정 분야에서 승진하여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고 하디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하디제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흥미로운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정부 새로운 정책 발표. 하디제는 조선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당신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하디제는 우리 같은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네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이슬람 문화권 출신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디제의 제안에 조선우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문화의 달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큰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와 이슬람 문화권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체 설립 준비 중 하디제는 특별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의 고향 터키에서 오랫동안 교류해온 역사학자들이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서양 문화교류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였습니다. 학술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하디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 오르한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하디제와 조선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르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리와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하디제는 제가 같은 혈액형이에요. 제 피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오르아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하디제와 조선우가 병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디제? 오르안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르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선우를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군요. 하디제가 피를 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증자들을 찾아주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디제는 오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오르안의 회복 기간 동안 하디제와 조선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오르안은 불편해했지만 점차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죠? 제가 당신들에게 좋지 않게 대했는데? 오르안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조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디제의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오르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조선우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하디제는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와 함께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경험과 새로운 단체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르안이 휠체어를 타고 하디제의 발표를 보러 왔습니다. 발표 후 오르안은 첫 번째 후원자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하디제와 조선우는 특별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하디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디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선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세계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마침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디제와 조선우는 아이의 이름을 유수프 한결로 지었습니다. 유수프는 이슬람의 예언자 이름이고 한결은 변함없다는 뜻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두 문화의 조화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포용력 있는 나라였어요. 하디제가 말했습니다. 조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문화도, 종교도, 국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실내에 가득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디제와 조선우는 자신들의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놓은 다리 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그 다리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지어졌으니까요.